네, 뉴스엘 라이브가 시리즈로 전해드리는 시간 민생을 부탁해. 제가 조금 전에 아주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65번째 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장관님, 중국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2년 만에 다시 이게 요소수 대란 조짐이 나타난다, 이런 일각의 우려가 나오는데 이 요소를 중국에서 90% 넘게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년 전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2년 전에는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을 하려면 운송이 한 달 반 정도 걸렸는데 예. 저희가 재고를 한 달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스탑을 하면 다른 데서 할 때 한 달 반이 걸리니까 예. 이게 중간에 없는 기간이 생기는 거죠. 물량이 부족하게 생기는데 지금은 충분한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6개월 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또 추가로 물량을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기준만 해도 3개월치였는데 지금 열흘 사이에 4.6개월까지 이 물량을 늘리고 있고 지금은 거래처가 이미 있습니다. 확보된 거래처에서 주문만 하면 바로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도 이 경유차 타시는 분들이나 화물차를 모시는 분들은 이게 이거 요소수가 또 이게 바닥이 나면 어쩌나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네.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재고 비축 부족은 장관님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은 중국에서 수출을 안 한다고 하니까 예. 가수요가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부족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어제까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네. 주유소가 전국에 11,000개 중에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7,000개를 조사를 해보니 약 한 2.6% 정도의 주유소만 지금 품절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가수요만 없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어제 또 정부가 예. 긴급하게 이제 제3국에서 수출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물류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우선 해상 운송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 주기로 해서 보다 더 많은 유통업자들 또는 수입업자들이 이제 더 수입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통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뉴스엘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 장관님이 요소수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너무 이렇게 불안에 떨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게 지난해 겨울에 사실 매서운 추위보다 무서웠던 게 난방비 폭탄이었잖아요. 난방비,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추가로 전기 가스요금 인상 계획은 장관님 아직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새 정부 들어온 이후로 전기요금만 6차례 그리고 가스요금만 5차례를 인상을 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해서. 그런데 그 인상이 왜 이렇게 1년 사이에 급등했느냐. 그거는 그동안에 누적된 적자분들이 있었는데 누적된 적자분을 진작 가격 인상을 못 해왔어요. 그거를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한몫에 하려다 보니까 이제 44%, 46% 각각 그렇게 가격 인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지금 재무 상태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태를 연장해 갈 수 있을 정도는 된다라고 보고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에너지 요금 값을 운영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게 난방비가 올해 갑자기 예년에 비해서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네, 없다. 당분간은 지금 안정적으로 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장관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출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건데 어찌 보면 이게 한동안 마이너스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년 수출이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그 수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안 좋았죠.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가지고 근데 수출 환경도 안 좋았기 때문에 수출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전년 대비해서 연말까지 한 7.8% 정도 마이너스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예. 지난 10월 달에 이제 플러스로 수출이 반등을 했고 11월 달도 이어서 7.8%의 플러스 수출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무역 수지 흑자 폭도 38억 불로 금년 들어서 최대 폭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12월까지 이어지고 내년도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렇게 전망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반도체 가격이 8기가 D램의 경우에 칩당 한 3.8불까지 됐던 게 1.5불까지 절반 이상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최근 들어 올라서기 시작해서 1.8불까지 이렇게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반도체 부문에서는 약 한 18% 정도는 수출이 늘어나서 1,100억 불대, 1,150억 불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올해 자동차 수출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특히 미국 향 자동차 수출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런 역대 최고치인 700억 불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30% 정도 늘어난 물량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조선 분야라든지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방산 분야. 방산. 엊그저께도 호주에 레드백 3조 원 어치의 그 수주를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이러한 그 수주 총액만 지금까지 110조 원의 방산 수주액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새롭게 그 호황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분야는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더 적극적인 그 지원책을 통해서 지금의 이런 호조세를 내년도 수출 호조세로 이어갈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생을 부탁해 65번째 손님으로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장관님 귀한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